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20일간 이어진다는 소식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합의하면서 두 나라 기업인들은 2주간의 격리를 면제받게 된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최측근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이 다시 불거져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3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영준 국방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대통령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현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보도 매체 간에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를 보다 심각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대선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보내는 매체들도 있기 때문에 꼭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선거 유세에 차질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적어도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선거 유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권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소통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선거 유세를 듣고 악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표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경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재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난이 일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신히 무마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이 부각되면서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 상황으로 인해 2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엄청 쏟아질 텐데 이로 인해 트럼프 충성층이 결집한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성층이 결집된 상황에서 2,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대규모 유세를 하고 선거에 올인한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선거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어서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전화 연결해 미국 현지 반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현지 분위기에 대해 질문했는데 김 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자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던 터라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으니 현재 미국 분위기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과열되던 선거 분위기가 다소 차분해진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경로와 현재 상태, 그리고 백악관 관리들에게서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여부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선거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 유세를 해야 효과적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합주 6군데에서 하나라도 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대면 유세를 취소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 있을 2차 토론회에는 꼭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일정들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자는 현재 미국 대선의 지지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국적인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8% 정도 앞서고 있지만 당락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합주 6곳의 표심 방향인데 지난 대선 때는 힐러리 후보와 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 있었지만 현재 바이든 후보와는 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한 주였습니다. 한 주 동안 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전달됐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준 점이 유익했고 미국 현지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한 시도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질문들이 북미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북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토론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오후 3시 뉴스특보에서는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두고 일부 보수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개천절 집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회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견과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이런 대립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헌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준 선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 서울 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것에 관해서 당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적 목적, 방역의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려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의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가 판단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장소를 차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과잉 대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방역을 위해 여러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본권의 토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 방역을 위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한글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말마다 이런 충돌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시위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시위나 집회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시위 참여가 가능하다면 굳이 광장에 모여 물리적 충돌을 할 필요가 있을까 반문했습니다. 10월 5일 오전 4시 뉴스특보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경찰차로 둘러싸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엄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방역은 준 전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개천절 집회가 광복절 집회 수준으로 진행됐을 경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이런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기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제한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익과 침해받은 기본권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조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 명품 리포터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 다뤘고 한 주간의 기업 소식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여의도 풍향계로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새 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인구 1,000만의 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하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낼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처신을 강조한 이낙연 대표는 결국에는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4선의 우상호 의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재선의 박주민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선긋기에 나서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을 대표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부산시장 여권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은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대선의 승기를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의도 풍향계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기업들의 소식을 전하는 기업 기상도에서는 추석이 풍성한 기업과 추석 뒤가 걱정인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맑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소개했습니다. 최대 손님인 중국 화웨이와 끊겼지만 삼성전자는 3분기 스마트폰과 가전의 성적표가 좋고 반도체도 선방해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190% 이상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셀트리온인데요. 정부와 시장의 의심사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벗기 위해서 그룹사 합병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연관 없는 헬스케어가 제품 판매를 맡아 일감 몰아주기란 지적을 받아왔다는데요. 추석 연휴 전 3사를 통합해 지주사 밑에 두고 이후 3사를 합병한다는 계획으로 규제 2심 벗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흐림 기업은 동학개미 덕에 잘나가던 증권사들인데요. B2 열풍의 2분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였다는데요. 대부분 주식 살돈 꺼주는 신용융자로 번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곧 합리화 방안 발표한다고 합니다. 다음 흐림 기업은 금호그룹입니다. 아시아나 매각 실패 뒤 현금 구하느라 또 자산 팔아야 할 형편이라는데요. 사실상 산업은행이 결정하겠지만 광주 쇼핑몰, 리조트, 골프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팔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룹 모태 금호고속도 고속버스 사업 분할해 회사 만들고 이 회사 주식 담보로 산업은행 지원받는데 추석 뒤 넘을 고개가 참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흐린 기업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등 여행 및 관광업계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최우선 과제가 생존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뉴스프리즘에서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추석 연휴 풍경에 대해 다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호복 속에서 추석을 보내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지켰던 의사와 간호사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업무는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1월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했던 황동성 의사는 코로나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검사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셔서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석이 들어온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분류 작업을 마친 택배를 들고 언덕길을 달리고 끌차 위로 옮겨 싣고 배송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추석 명절도 택배기사에겐 그저 걱정이 쌓이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기사만 7명에 달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이 있는 노량진 학원가의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코로나19로 대형 학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독서실이나 소규모 학원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문 닫은 학원 대신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스터디 카페가 문을 닫자 자취방을 얻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홀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네, 모니터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조수연 학생 이번 명품 리포트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예전과 사뭇 달랐던 추석 연휴 풍경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선별진료소에 근무했던 의료진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료진의 말처럼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조수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ll of you know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hey remain in good spirits. The president does have mild symptoms. The regime's authoritarian nature led his 모두가 압력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미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 대선 전반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과 건강 상태가 앞으로 이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국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올해 74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린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가 자연 소멸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태를 과소평가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었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이 입소스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라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보도를 했는데요. 두 후보의 격차는 최근 수주 동안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들과 비교를 하면 약 1, 2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 바이든 후보는 초반에 우세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여전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라고 로이터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이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 토론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 올해 대선 유세 계획이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67%는 대면 유세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될 때까지 대선 토론회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지율 우위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온 바이든이 옳았다라는 시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을 해왔는데요. 또 대규모 대면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에서 조기 회복을 할 경우 오히려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일 더 힐에는 트럼프 동정표가 있을 수 있고 그가 회복해서 선거운동에 나서면 오히려 트럼프는 정말 정력적이다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메릴 매슈슈 정책혁신연구소 연구원의 글을 실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앞선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상승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낮았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인식과 대응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 조사 전문기관 모닝 컨설트의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은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한 뒤 이같이 갑작스러운 결정 내용을 한국 정부에 미리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이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역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 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전후해서 지난 7일과 8일에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2일과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방한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경제, 아주경제, 동아일보, 한국경제, 데일리 한국 등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방한을 연기한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 시기를 늦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일 순방 일정을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 중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연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외교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10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깜짝 행사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3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 선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영상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데다가 외교 당국 간 물밑 접촉까지 이어져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같이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전망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일본 도쿄를 찾는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 인도,
호주 등과 4차 안보 대화, 이른바 쿼드 회의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이 자리에선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중국을 견제할 경제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라며 미중 외교 수장이 잇따라 방안을 늦추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중 전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견제 참여에 미온적인 한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일본은 당장 미국과 중국 양측의 줄 세우기 압박 부담은 덜긴 했으나 양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우리 외교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 왕이 부장도 방안을 연기하면서 한중 관계 역시 중국의 입맛에 따라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대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이 중국 외교 수장의 방한 일정이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 중국 국내 정치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양국의 외교전은 다음 달 초 미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중 인사의 방안을 준비한 건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목적이 컸는데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안간힘을 써온 정부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직접 찾아 내놓는 대북 메시지에 기대를 거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과는 방위비 문제를, 또 중국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미, 중 간의 극한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아태 지역에서의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양국 인사들의 방한 주요 목적은 내편 만들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방안을 연기하면서도 일본에서 열리는 반중국 쿼드 장관 회의는 그대로 참석을 하면서 이 동아시아 외교 전략의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이 한국을 상대로 미국 견제를 위한 압박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폼페이오 장관과 또 왕이 부장의 연쇄 방한으로 이목을 끌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정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맞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간 이번 미중 외교 수장의 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이 줄타기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안보, 군사 등 전방위로 반중 블록을 노고라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면서 이 한국 정부는 안보는 한미 동맹, 경제는 개방과 포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 목적의 외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면밀한 분석 보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사실 한줌평을 덧붙이는 보도가 많아 보였는데요. 입체적인 상황 분석에 따른 면밀한 보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요, 한미 또 북미 간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계속을 장담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통적 가치 회복을 기치로 내건 존 바이든 후보는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무대에서의 패권국 미국의 위상과 또 역할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주한미군 주둔 그리고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이 한미 양자 현안은 물론이고요. 북미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의 향배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미 대선 결과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과 상황 분석을 통한 예상 그리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선 경쟁 추이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외교 양상과 경제 구도가 보일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득과 실을 따져서 이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강구하는 보도 역시 같이 보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